안녕하십니까.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인 박효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DS 인터페이스에서 발표할 논문 리뷰는 2020년 구글 브레인에서 이제 발표한 When does label smoothing help? 라는 어, 많이들 사용하시는 레이블 스무싱에 관한 이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디스틸레이션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 그러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발표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논문의 순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목차 그대로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스무싱이란 하드 타겟이 소프트 타겟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레이블 스무싱이라고 하는데 어,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하드 타겟인 0,1,0,0을 레이블 스무싱을 통하면 소프트 타겟인 0.025, 0.925, 0.025, 0.025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방식을 레이블 스무싱이라고 합니다. 하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하나의 타겟이 정확하게 1값을 갖는 것에 비해서 소프트 타겟은 그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닌 주변에 있는 다른 레이블들의 정보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블 스무싱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분류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음성 인식, 기계 언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레이블 스무싱이 어떠한 이제 언제 사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밝혀져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레이블 스무싱이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통해서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저자가 밝히기로 세 가지의 이제 기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 활성화된 리니어 프로젝션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시각화 방법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레이블 스무싱으로 이제 보정된 예측된 모델의 신뢰도가 기존의 모델보다 좀 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가장 자주 많이 다루고 있는 모델 증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블 스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증류 기본 모델인 티처 스튜던트 모델에서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근거로서 이제 로짓의 정보 손실이 이제 있음으로써 좀 더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지넷,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WSJ 이 부분에 대해서 WO 같은 경우에는 without label smoothing입니다. 그리고 W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 스무싱이 적용이 됐다는 의미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에러가 라벨 스무싱을 적용한 것이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식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K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K번째 클래스에 이제 할당하는 이제 가능도, 그러니까 likelihood인 우도를 이제 뜻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시는 이제 소프트맥스의 값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K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레이어스의 이제 편향 정보를 이제 뜻하고, 여기서 보이시는 X의 값은 하드 타겟인 1, 하드 타겟인 1인 값과 이제 관련된 벡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그마가 포함된 값을 보시면 실제 값인 이제 YK의 값을 네트워크 출력 값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사이에 있는 교차 엔트로피의 예상 값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소프트 그 타겟을 이제 만드는지 이제 레이블 스무싱의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식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스무싱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클래스의 로직과 잘못된 클래스의 로직의 값의 차이를 레이블 스무싱 값인 알파 값에 따라서 상수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 방법은 레이블 스무싱이 클래스 간에 이제 최대한으로 동일한 거리를 만들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 2의 이제 어큐레시 값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조금 더 좋거나 비슷한 양상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레이블 스무싱이 적용된 것과 적용되지 않은 것의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적용되지 않은 것의 이제 클래스들 간의 이제 거리를 보시면 상당히 먼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블 스무싱이 적용이 된 그러한 것을 보시면 클래스 간에 잘 뭉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클래스 간의 이제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좀 더 이제 클러스터링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블 스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블을 인위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만듦으로써 컴퓨터가 이제 맞는 클래스든 틀린 클래스든 어떠한 것을 이제 과신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블 스무싱과 가장 비슷한 템퍼러처 스케일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모델 증류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프트맥스를 연산하기 전에 로직 값에 이제 스칼라스를 곱해줌으로써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레이블 스무싱과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링의 차이는 이제 타겟을 이제 바꾸냐, 이제 로짓을 이제 바꾸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상 교정 오류라는 EC이라는 이런 그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0.15, 0.071, 그 다음에 0.056 이러한 이제 EC의 값을 갖고 있고,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이제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고 템퍼러처 스케일링만 이제 사용을 했을 때는 0.021, 0.022, 0.018, 그리고 이제 레이블 스무싱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는 0.024, 0.035, 0.019 이러한 값을 가짐으로써 베이스 라인보다 이제 예상되는 교정 오류가 좀 더 이제 좋은 그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이제 레이블 스무싱이 템퍼러처 스케일링 없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보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래 보이시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베이스 라인이 이제 파란색 선이고, 그 위에 있는 이제 X 표시가 있는 것과 이제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각각 초록색 선이 레이블 스무싱, 그리고 이제 파란색 그 X선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점선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이제 잘 맞추는가에 대한 이제 지표가 이제 된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베이스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참 떨어지게 이제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정확도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 이제 나머지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접하게 잘 맞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블 스무싱과 템퍼러처 스케일링의 차이로는 레이블 스무싱이 NLL 값이 조금 더 높지만 밸류 스코어는 좀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적용한 것인데요.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NLL 값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밸류 스코어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NLL 값이 거의 이제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 레이블 스무싱을 적용한 것을 보시면 NLL 값이 좀 더 높지만 밸류 스코어는 템퍼러처 스케일링보다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을 보시면 X 표시 부분이 이제 레이블 스무싱이고, 그냥 선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인데 NLL 값이 좀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사용을 해서 학습이 되는데, 레이블 스무싱을 통해서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기존에 있는 템퍼러처 스케일링보다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본 논문의 저자는 이제 결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테스트 에러를 보시면
기존 방식은 티처 모델에서는 0.67, 레이블 스무싱을 사용을 했을 때는 0.59,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직류를 시켜서 만든 이제 스튜던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은 0.74, 레이블 스무싱을 적용한 것은 0.91로 좀 더 안 좋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이쪽 그래프를 보시면 티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어큐리시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아래 보이시는 스튜던트 모델에서는 템퍼처 스케일링을 사용한 그 빨간색 선이 확실히 훨씬 높고 그 아래에 보이시는 이제 레이블 스무싱을 사용한 스튜던트 모델은 베이스 라인보다 조금 더 좋거나 낮은 그러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블 스무싱을 통해서 이제 티처를 학습을 했을 때는 제가 방금 언급드린 것과 같이 베이스라인과 큰 차이가 없음을 이제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본 논문의 저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삭제를 본 논문의 저자는 Mutual Information 또는 KR Divergence라고 언급을 하는데 여기 아래 보이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레이블 스무싱이 없을 때는 상호 교류의 정보의 값이 적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대 정보가 삭제됨으로써 증류 모델에서는 좋지 못한 그러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블 스무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이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컴퓨터가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과잉으로 이제 확신을 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해서 이것을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류 모델에서는 정보 삭제로 인해서 좋지 못한 그러한 성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취지 같은 경우엔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이블 스무싱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며 사용되면 안 되는 곳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논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